교통생활 상식을 높이는 시간, 한정현 교수의 교통안전 상식. 자동차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 의미 있는 상식을 전해주시는 분이죠. 자동차 칼럼니스트이시고요.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정현 교수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비 많이 와요? 지금은 좀 잦아졌는데 아까까지는 그냥 엄청나게 그냥 차는 가만히 세워두면 세차되겠더라고요. 네, 오늘 좀 비가 많이 왔죠. 예. 오다 보니까 막 사고도 많이 났더라고요. 이런 날 진짜 운전 조심해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분들은 다 아시는 거겠지만 특히나 비 오는 날 이 차 안에도 다 습기가 비 맞고 뭐 우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차 안으로 습기가 많이 차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차 안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 유리창에 이미 그 담배 타르하고 먼지가 껴있기 때문에 습기가 더 잘 차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유리 바깥쪽은 뭐 당연히 뭐 워셔액이나 그런 와이퍼로 닦아주는데 안쪽에 한 번씩 가끔 맑은 날 물걸레로 안쪽 창을 닦아주셔야 이런 비 오는 날 습기가 덜 차고 시야가 확보돼서 조금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정보 주실 건가요? 예, 지난주에 유가 하락 부작용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유가 하락 부작용 때문에 기름 많이 먹는 차가 많이 팔린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 반대되는 친환경차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친환경차요. 네. 예. 어떤 추세로 가고 있나요? 지금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금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개발 계획들이고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친환경차로 방향을 수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해 그 볼kswagen 디젤 게이트라고 그래서 이 디젤 프로그램을 견조시켜가지고 그래서 보면 해로운 그 질소 산화물을 덜 나오게 프로그램을 짜는 바람에 크게 터진 이후로 이른바 친환경차 중에 클린 디젤이라는 게 쏙 들어갔어요. 그랬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차가 거의 하이브리드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 쪽으로 가게 돼서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서 기획한 기업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6개월에 한 번씩 신모델을 내놓고 있다라고 했지만 훨씬 더 많은 차를 내놓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서도 디젤로 해서 클린 디젤로 했던 차종들이 없어지고 하이브리드카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개발로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든 지난해에는 그 전해에 비해서는 판매량은 조금 줄었어요. 뭐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그 시장 조사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IHS라는 조사한 걸 보면 2014년 대비로 친환경차 판매가 195만 대니까 0.1% 줄었어요. 사실 줄은 건 아니죠. 자동차 시장 전체가 위축된 거에 비하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ICAS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지금 195만 대 친환경차가 그동안 사실 일본하고 미국이 중심 시장이었거든요. 그랬죠. 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듯이 뭐 일본에서 토요타에서 하이브리드 차가 신모델이 나오니까 갑자기 10만 대 계약되고 할 정도로 이 하이브리드 카라든가 이런 친환경차에 대해서 가장 큰 시장은 미국하고 일본이었는데 이 두 나라가 평균 13.3%가량 줄었어요. 유독 유럽과 뭐 중국에서 급증한 원인이 있나요? 유럽하고 이제 중국에서 급증하게 된 원인은 친환경차 정책이에요. 이미 미국과 일본은 친환경차라는 것이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개념인데 비해서 유럽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요. 또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 정부가 워낙 강력하게 이제 행정권을 발휘하다 보니까 친환경차를 육성해라. 이제부터 너희들이 생산하는 차에 몇 퍼센트는 무조건 친환경차야 된다. 이러는 강제로 그러는군요. 강제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비중은 작지만 유럽하고 중국 시장은 엄청나게 급증했습니다. 유럽의 친환경차 우대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장 이제 뭐 나라마다 이제 다 대부분이 다른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이제 뭐 제로 에미션 존 또는 로우 에미션 존 그래서 배출가스가 많은 차는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들어가려면 통행료를 부과하는 그러니까
서울로 치자면 남산 남산에 터널, 있는 터널 지나갈 때 혼자 통행료 내듯이 이렇게 돈을 내거든요. 잘하는 것 같아요, 정책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친환경차한테는 면제해주겠다라는 거니까 이용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영국 런던 예를 들자면 런던은 사실 차 끌고 다니기 끔찍하거든요. 주차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할 수 있는 스탠드에 무료로 주차도 할 수 있고 또 충전도 무료입니다. 네. 그런 거 하면은 이제 혼잡 통행료라는 거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면제해주고 있는데 뭐 면제가 얼마 되겠느냐 하겠지만 하루에 그 11파운드 50실링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날 지불 못하거나 좀 밤이어서 그 다음날 지불할 때는 14파운드까지 오르고 그렇군요. 그냥 지불 안 하게 되면 130파운드 벌금이 나오니까 대충 하루에 한 번 왕복하면 2번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벌써 돈이 2만 원이 넘게 깨지면 5만 원 또 깨지는 차 못 끌고 다니겠는데요? 부담스러워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런던에서 보면 뭐 주말이나 또는 밤늦게 아닌 런던 시내에 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인데 이럴 수 있다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연합단체에서 매년 지역별로 또는 자동차 생산 제작사별로 해서 CO2 배출량 갖고 기록을 이제 공표합니다. 네. 가장 앞선 나라가 이제 노르웨이, 네덜란드 요 순서인데 이 노르웨이랑 네덜란드는 실제적으로는 전기차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기차 판매가 42%나 증가했고 네, 전체 판매되는 차 중에 100대 중에 17대가 전기차였을 정도니까 엄청나게 전기차 친환경차 많이 보급돼 있죠. 일단 우대 혜택이 좋으니까 저부터도 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정부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드는 세금 수익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5만 대까지 하겠다라고 아예 발표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껄끄러워요. 네. 이번 자동차 회사 그 순위 발표를 보면 이제 20위까지 있는데 1, 2, 3위는 후조, 시트로엔, 르노라고 프랑스 차가 다 차지했어요. 워낙에 뭐 수용차 잘 만드는 회사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하위권에 이제 로우4, 탑4는 아니고 맨 밑에 보면 현대, 기아, BMW, 벤츠가 17, 18, 19, 20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브레이크가 좀 적다라는 것 자체가 뭐 문제가 아니고 BMW나 벤츠는 대부분 차들이 이제 고급 대형 차들이 많아서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게 나타날 수는 있거든요. 환경 오염의 주범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소형차를 중심으로 유럽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가 하위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들이 친환경 기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친환경차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유가가 지속되면 유럽에서도 친환경차가 감소할 것 같은데요?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친환경차 수요는 유럽하고 중국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자동차에 관해서는 굉장히 소박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경제성을 추구하게 되고 지원과 혜택. 아까 말씀드렸듯이 런던 하루 출퇴근하는데 5만 원 깨진다고 하면 힘들겠죠. 근데 그걸 면제받는다는 건 굉장한 혜택이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늘어날 텐데 판매 추이가 그동안에는 이제 다양하지가 않았었어요. 하이브리드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는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차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위급의 그 클린카들, 친환경차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뭐 이번에 한국 그 기아차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제는 그냥 승용차 개념이 아니고 뭐 SUV라든가 이런 데 같이 다양한 차종에도 이제 하이브리드화가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겠죠. 뭐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마 친환경차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도 친환경차가 많이 늘어나길 기대하면서 오늘은 보내드릴게요. 내일 다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